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은 처음 소개드리는 종목인데요. 지금 상당히 원자재 가격이 견조해서 그 원자재 관련된 ETF도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자재에 관련된 직접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자산 배분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존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조한데 신규 성장 동력의 강력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조를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 1조 돌파는 단순히 영업이익 1조 돌파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영업이익 1조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으로 신사업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 그리고 M&A를 할 수 있는 기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조 961억의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매출액 또한 인상적입니다. 매출액 또한 약 32% 증가한 9조 9,767억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수급난에 따라 유럽과 중국에서 이 아연 생산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와중에 견조하게 이 고려아연은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액화 천연가스 LNG 복합 화력 발전소,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아연 조액 공정을 합리화하면서 상당히 공정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원가 절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이익률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수소,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 그리고 자원의 순환까지 신성장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철금속 기업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의 시장 변동 부분도 있고 그 재련 수수료 급락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으로 실적 개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3년 연속 실적 개선은 그 오너 3세인 그 최윤범 부회장 효과가 크다 그렇게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조가 넘는 매출액을 달성하는 기업이 이렇게 꾸준히 두 자릿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적자의 이 호주 자회사 썬메탈 사장으로 그 최윤범 이 부회장이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으로 이듬해 흑자 전환시키고 이 썬메탈이라는 회사를 그리고 2018년에 사상 최대 실적 7천만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있어서 이 고려아연도 이 최윤범 효과라고 말할 정도로 우수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아연의 판매량이 약 64만 톤, 연의 판매량이 43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증설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연의 생산량은 30만 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2192톤을 판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300억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이 신규 투자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이죠. 이 2차전지 소재 사업, 그리고 그린수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간 230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아연, 납, 구리는 가격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연, 구리, 납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고려아연의 제품의 판가에 전이가 되고 당연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죠. 이 황산 같은 경우도 상당한 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간 황산은 톤당 150만 톤가량의 부산물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은 아연이 31%, 은이 30%인데요. 이 아연과 은 매출을 통해서 이 산업의 사이클을 이겨내는 기업이라는 별칭처럼 2006년 이후 매년 10%가 넘는 지속적인 영업이익률로
비철금속 쪽에서 가장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만 해도 현금성 자산이 2조 원에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새 신성장 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점이라고 오너 3세인 최윤범 부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비철금속 재련 회사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수소, 그리고 폐기물 리사이클링, 2차 전지 소재까지 신성장 동력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호주 최대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프런의 지분을 100% 인수했고요. 그리고 호주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풍력발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캠코, 지분율은 고려아연이 35%, LG화학이 10% 가진 이 캠코도 황산, 니켈 등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이 동박에 신규 투자를 했는데요. 2022년 10월에 1단계로 1.3만 톤 완료한 후 향후 5만 톤 이상까지 추가 투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동박 관련돼서도 신규 증설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수록 단순히 비철금속 재련에서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이런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모멘텀 회복에 따라 2022년에 비철금속 가격, 아연과 연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을 기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LME 관련된 런던 금속거래소 LME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아연과 은 가격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과 연 재련 수수료는 2021년과 좀 유사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구조적인 요인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유럽 지역의 전력비가 꾸준히 계속 상승함에 따라 현지 재련업체, 유럽의 현지 재련업체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고려아연이 반사수혜가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요 아연 정광 수출 지역인 남미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공급 우려를 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공급 우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전기를 지나고 유럽 관련돼서 전력난이 완화될 것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미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이 상황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 투자가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호주 SMC 같은 경우가 2018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서 재련소에 필요한 전력의 3분의 1을 자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잼을 통해서 전해동박 사업도 진출했고 호주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에프런을 인수하면서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회사 징크옥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사나 아연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징크옥스 코퍼레이션 또한 정기보수 완료에 따른 정상화에 따라 상당히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전력비 상승에 직면한 유럽 관련된 재련소가 감산함에 따라 글로벌 아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에프론 인수 외에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업체인 스위스의 볼트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황산 니켈 관련돼서 전구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동박 상업 생산이 10월 예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LG화학과 황산니켈 그리고 전구체 관련된 사업 확장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이 전력 가격 급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유럽 최대 아연 재련 업체인 니르스타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유럽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생산 공장 50% 감축 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 1월 달부터도 프랑스 공장의 전격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여전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함에 따라 전력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수요와 공급 타이트한 현상으로 인해서 아연 가격은 여전히 견조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반사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동정기 이후에 유럽 전력 대란이 완화될 경우 아연 정강에 대한 재고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정강 공급 확대가 아연 스팟, 그 재련 수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 금속 가격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련 수수료 상승에 따른 금속 가격 부담이 상당히 고려하는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실적의 가장 핵심 변수는 역시 재련 수수료다. 이 TC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초에 발표될 이 TC가 이제 3월 달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 한 해는 아연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 TC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2021년보다 오를 경우 빠르게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더 상향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 또 재미난 통계는 금 판매량이 51%가 증가를 했고요. 은 같은 경우는 가격은 하락했지만 판매량이 늘어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4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니르스타 외에도 11월 달에 글렌코 가장 큰 비철금속 업체인데요. 이탈리아의 그 생산 라인 설비 보수를 발표했고요. 니르스타의 그 프랑스 생산 라인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연에 대한 그 공급은 줄었지만 아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12월 달에 중국의 스팟 TC, 그러니까 이 재련 수수료가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재생연사의 공급이 상당히 활발하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의 그 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국제 연과 아연 스터디 그룹 ILZSG에서는 2022년에 아연과 연의 수급 흐름이 2021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일부 이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생산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 금속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견조하게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 가격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23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캐파 증설이 완료될 경우 이 호주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도 연결 기준의 실적을 견인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 부분,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린 수소까지 신사업 영역에 대한 그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올 경우 고려아연의 강력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의 전구체 생산 관련된 조인트 벤처도 2022년 1분기에 출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가장 핵심은 비철금속 가격이 견조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신규 성장 동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2차전지 소재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구체화되는 부분이 계속 기사화될 경우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증설의 모멘텀이 실제 매출과 이익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15% 미만에 하락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또한 18%대의 견조한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9.7% 보유한 상당히 우량한 회사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 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올해 같은 경우는 9조 9,500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여전히 1조 넘는 1조 2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023년까지도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약 67만 원 정도 수준인데 증권사 목표가 대비는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배당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포트의 주력으로 담기에는 좀 성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굉장히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면서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